최근 일본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사건은 일당 1,000만 원 아르바이트로 범죄를 지시해온 필리핀 총책의 강제 송환입니다. 이들은 수도권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의 지시 역할을 한 총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내 교도소에서 일본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주고 범죄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현재 이들이 어떻게 필리핀 교도소에서 전국의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정보를 주고 자세하게 지시를 할 수 있었는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피해자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일본은 큰 사회적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국가이다 라고 자랑해왔는데 모든 정보가 줄줄이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비밀 명부의 실태는 충격적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모두 다 팔아치웠다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어둠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 명부에 대한 취재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현금 소유 상황과 금고 위치 등 은밀한 정보를 미리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정보가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다, 거래되고 있는 리스트와 내용들은 충격적이다 라는 사실이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NHK 등 방송도 연일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범인들이 침입하자마자 바로 금고가 위치해 있는 2층 방을 바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NHK가 확인한 명부 중에는 마을의 반상회 명부와 소방서의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의 개인정보 리스트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현금이 많은 고령자가 혼자 있는 주택의 구조에 관한 정보까지 외부로 판매가 된 것입니다. 최근 강도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90세 노인의 집에 들어간 가해자들은 이미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규모와 금고의 위치를 다 알고 침입했다고 합니다. 인근에 더 크고 화려한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굳이 이 집을 처음부터 겨냥한 이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체포된 가해자들이 이미 노인의 모든 정보를 상세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명부의 입수 경위에 대해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이런 명부를 팔고 있는 업자들의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다. 그 업자들에게 연락하면 원하는 정보 목록을 받을 수가 있고 바로 현금이 많은 노인들 명단을 구입 가능하다 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 혼자 사는 집, 이름과 현금 소유 상황, 가족의 주거지와 직업, 전화번호 등으로 특별 요청을 하면 그 목록에 맞도록 가공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가격은 한 건당 평균 50엔, 약 500원이라고 합니다. 또 더 상세한 명부도 구할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비통이나 샤넬 등 상품을 1억 원 이상 구입한 사람, 미공개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사람, 고가의 건강식품을 구입한 사람 리스트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업체들이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발적으로 판매하겠다고 스스로 연락해온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밝혀진 명품 판매 기업들은 정보 리스트를 구입하는 것뿐 아니라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가공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병원 원무과에서 환자 명단과 정보를 구입하고 금고 제작 및 설치 업체에게서 금고 구입과 설치 정보를 구입하고 명품이나 건강식품 등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자 정보를 구입합니다. 특히 유명 기업이나 관공서의 공무원들도 돈 욕심 때문에 모든 정보를 팔아치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명부 제작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은 거의 매일 명부를 팔겠다는 연락이 온다. 납사자의 정보를 팔겠다는 세무서 공무원부터 고가 상품 구입자의 모든 정보를 팔겠다는 백화점 직원, 증권 투자자의 투자 금액과 수익 상황을 팔겠다는 증권 회사들까지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언제든지 새로운 정보 리스트를 구입할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졸업 앨범뿐 아니라 회사 직원의 신상 명세, 부동산 구입자의 상세 정보, 그리고 병원의 차트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병력 사항까지 상세히 기록된 차트와 정보들이 모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업 앙케이트나 여론조사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 음성 서비스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설문응답 중에 가족 구성이나 연봉 등을 공개하도록 설정해 놓아서 공식적인 조사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정보를 술술 풀어놓게 합니다. 이들은 이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정보를 원하는 범죄자들에게 판매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명부는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범죄에 활용하기 쉽도록 혼자 살고 있고 현금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집안 금고의 위치와 이동 동선 등 원하는 대로 정리해 줍니다.
결국 필리핀에서 총책은 지역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역별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지시를 내리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총책의 지시에 따라 10명 정도가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지시한 대로 역할 분담을 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역할에 따라서 알바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총책과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범행 중에 여러 사건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는데 모두 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경찰은 불법 명단 확산을 막아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모든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고 판매가 되고 있다 라며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명단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시장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을 구입하는 범죄 조직들은 돈만 주면 범행을 대신 해준다는 아르바이트 희망자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보니 구입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구입해서 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범행을 저지르고 수익의 상당 금액을 쉽게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먼저 어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경찰도 골치를 썩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SNS에서 어둠 바이트를 수도 없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와 비교해서 범죄와 관련된 일자리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이라면 나도 하겠다 라는 정신나간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총책은 지시만 하면 범죄 수익이 쉽게 들어오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게임에 익숙해 있다. 도박이나 범죄를 게임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고질병에 중독이 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는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통신사업자 4개 회사는 어둠바이트와 관련된 글을 모두 삭제하고 작성이나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라인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희망자와 범죄자의 접촉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항상 자랑해왔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면 안 되고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일본인들도 일본은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한다 라고 자랑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모든 정보를 사고팔고 버리고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와 병원, 백화점뿐 아니라 공무원인 소방서와 경찰들까지 돈이 된다 싶으면 모두 팔았습니다. 마을의 반상회 정보까지 판매될 정도이니 이미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진 집단입니다.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구제불능 집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